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68%, 코스닥은 마이너스 0.12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0.166까지 밀렸다가 미선물이 반등하면서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닥은 폭락이 나오기 전에 전고점까지 다 회복을 한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죠. 좀 많이 코스피 대형주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,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대형주는 잘 손을 대지 않아서 지금 뭐 코스피를 사실 지수를 제가 거의 장중에도 보지를 않아요. 그냥 코스닥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, 뭐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코스피도 한 번씩 이제 언급은 드리는데요. 미 증시도 뭐 나스닥에 비해 다우가 많이 약하죠. 지금 같은, 그러니까 코스닥이,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강한 장세는 앞으로도 좀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. 앞으로도 더 좀 재미없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, 어찌됐건 코스피를 끌어올리려면은 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요.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폭락장 때 사실 개인 수급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왔죠. 저는 기간 조정으로 좀 많이 뺄 것 같고, 조금 더 인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이제 주 시청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진 않기 때문에,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. 일단은 전고점이자 700포인트 구간에 와 있고요. 여기서 얘가 뭐 뚫어내는지 맞고 떨어지는지, 맞고 조정이 들어가면 또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는지, 뭐 조정 후에 다시 돌파로 가는지,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저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. 최대한 일단 요 구간 안에서는 종목들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이렇게 뭐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거나 하면 또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또 매매해 봐야 되겠죠.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저항받는 모습 보이면서 민기적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저도요. 아무튼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저희 리딩반 오늘 매매 두 종목 한 거 복귀해드리고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한진카를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. 안 그래도 엊그제 방송에서 댓글인가 어떤 시청자분이 요즘은 한진칼 매매 안 하시나요? 언급이 없으시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이 없는 종목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리딩반에서 저희가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방송에서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, 저희가 한진칼을 되게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. 이때 당시 요때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좀 많이 떨어지길래 8만원 가격대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가 매수한 게 9만 한 요 정도 구간이 될 거고요. 8만원 가격대로 떨어지면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8만원까지 주지 않고 뭐 요날 반등이 좀 나와버렸고, 근데 굳이 추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편하게 놔두면은 익절권은 한 번은 줄 겁니다. 혹은 10만원은 한번 다시 터치하러 가는 흐름을 아직도 저도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는 있는데, 일단 오늘 슈팅 나올 때 수익을 좀 내고 나왔죠. 오전에 슈팅 나올 때 절반 팔고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홀딩을 했는데,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서 어제 종가까지 위협을 했죠. 그래서 나머지 반도 일단은 좀 정리를 해버리고 요렇게
익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. 얘도 하루 이틀 또 좀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일단은 9만원 안착이 9만원 안착을 한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10만원 정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?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또 9만원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요. 9만원을 확실히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거는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볼까 일단은 고민 중 입니다. 아무튼 한진칼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13번 요 안에서 13번 매매해서 13번 다 승리를 하고 나왔네요. 13전 13승. 그 다음에 S맥이 어제 자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었죠.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말에 있었던 코로나 이태원 확진자 때문에 제 기준에 뭐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는 2차 웨이브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3차 웨이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설이었나요?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심해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로 2차 웨이브가 생기고 만약에 이번 이태원 확진자로 해서 또 재확산세가 커지게 되면 3차 웨이브가 아닌가?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 기준에서는 3차라고 표현을 앞으로 방송에서도 좀 하겠습니다. 아무튼 좀 코로나주 매매 진짜 그만하고 싶다고 저도 방송에서 참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이제 뭐 테마적으로도 좀 많이 질리기도 하고요. 좀 매매할 때 피로함이 있는 테마이기도 하죠. 그다음 뭐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좀 제발 이번 3차 웨이브의 확산세가 너무 커지지 않고 좀 빨리 진정이 되길 바랍니다. 뭐 어찌 됐건 일단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씩 이제 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제 진단 키트주 그 다음에 뭐 치료제주 또 내일은 아까 KM이 시간의 상들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스크주들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무튼 코로나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죠. 그래서 어제 저희도 얘가 이제 뭐 혈장 관련주였고요. S맥이 자리를 좀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제 오후장에 1470원에 매수가 좀 들어갔고 오전에 갭 띄우고 좀 흔들어대길래 여기서 버텨보려고 하다가 좀 못 버티고 팔았어요. 예. 거기다가 이제 뭐 종목만을 놓고 보면 좀 버텨볼 만도 했지만 지수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려고 빨리 매도를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. 오전에 지수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드랍이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저도 좀 감지가 됐었거든요.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사실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고점의 자리고 정확히 딱 이제 전고점이자 700포인트라는 상당히 좀 저항이 거셀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자리라고 봤고요. 그래서 오늘 드랍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좀 한진칼도 그렇고요. S맥도 그렇고 좀 빨리 정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. 뭐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는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먹은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 매매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어찌됐건 오늘은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보였죠. 어저께 방송에서 진단키트 테마가 앞으로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큰 어떤 뭐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제 방송을 듣고 면박이라도 주려고 하는 건지 오늘 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급등이 나왔네요. 근데 또 어제 방송에서 이 말씀 드리자마자 제가 끝물이라고 하면 항상 그 다음날 막 테마랑 종목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
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내일 진단 키트주가 또 가는 거 아닌지 이런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. 아무튼 저는 뭐 이제 그 뭐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. 여기 뭐 시젠도 그렇고 뭐 랩지, 수젠텍, 미코는 조금 이제 덜 올랐는데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자리들이 다 괜찮았어요. 그래서 매매해볼 만한 자리들은 맞았는데 이 재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미심쩍었던 거죠. 이제 여기서 뭐 뭔가 좀 더 나올 재료가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파동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어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시장이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매매를 하는 거죠.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고요. 인정을 하고요. 그러면서 아무튼 뭐 오늘 수젠텍이 급등이 좀 있었고 랩지노믹스, 시젠 다 괜찮았고요. 그다음에 야 제가 한 2분, 3분 차이로 오늘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걸 놓쳐버렸습니다. 얘가 넥스비티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뉴스를 보시면 제일 처음 뉴스가 나온 게 2시 17분에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원로는 뭐 100억 정도 되고요. 총 공급 계약 규모 사이즈가 1560억입니다.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일단 뉴스 딱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질러야 되는 뉴스다라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2시 17분에 명확하게 봤으면 그냥 무조건 질렀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뭐 좀 못 봤습니다. 한 5분인가 늦게 봤어요. 그러면 2시 17분이니까 이때죠. 딱 이봉이네요. 요봉. 뉴스 보자마자 만약에 뉴스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사셨으면 여기서 아마 다 질렀을 겁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뉴스 재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까지 홀딩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거를 한 5분 늦게 거의 주가가 이 정도 있을 때 봐가지고 이 허탈감에 상 따도 못하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.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는 뭐 내일 갭이 진짜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점상까지도 좀 가능해 보이는 상당한 뉴스라고 좀 보여지네요. 이거 아쉽네요. 원래 이렇게 좀 뜬금포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시장에서 반응이 훨씬 뜨겁습니다. 그래서 얘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신풍제약이랑 뭐 오늘 부강약품이 반등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저희 리딩반에서도 제가 신풍제약이랑 뭐 코미팜이랑 이런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종목들 놓고 막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신풍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조금 뜨기는 하네요. 뭐 누가 봐도 자리를 슬며슬며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뭐 코미팜도 아래 구간에서 요 가격대에서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 횡보하다가 지금 21선 내려왔죠. 아마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 가더라도 한 번 정도 고개를 들어올리는 주가 흐름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마스크주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웰크론이나 웰크론은 어제도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고 뭐 웰크론 톱텍 그 다음에 뭐 레몬 뭐 이런 종목들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좀 관종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KM이 시간의 상을 좀 갔습니다. 조달청에서 공적 마스크를 400억 정도 뭐 낙찰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네요. 그러면서 KM이
시간의 상을 갖고 톱텍도 뭐 160억인가 낙찰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주가가 고점이라서 그런지 좀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막 그렇게 큰 반응이 있지는 않고요. 일단 저희 리딩반은 레몬을 들어가서 있는데 레몬도 시간에서 반응이 뭐 아주 그렇게 뭐 폭발적이진 않네요. 1.53%. 일단 내일 오전에는 KM을 대장으로 한 마스크주들이 먼저 좀 갭 띄우고 죽는 흐름 나오는지, 갭 유지하면서 양봉을 뽑아내주는 흐름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 드렸었던 에이프로젠 애들 뭐 거의 사실은 뭐 너무 티나게 주가 관리가 되어지는 모습이기는 했죠. 그래서 얘가 뭐 장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, 뭐 누군가 뭐 크게 한번 슈팅을 주려고 흐름 뭐 준비 중인 건지 모르겠다, 그런 정도 언급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큰 슈팅이 좀 나왔네요. 그 다음에 뭐 파미셀도 조금 수상해요.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윗방향으로 좀 돌려내고 이렇게 좀 가는 흐름이 나올런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서 다우데이터가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니까 2등주였던 다우기술이 오늘은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 이런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1등주가 정해지면 이 1등주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얘가 뭐 단기 과열을 들어가든 뭐 하든 약하면 2등주도 약하고 그랬는데, 최근에는 보면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경고 지정이 된다든지 단기 과열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좀 덜 올랐던 2등주, 3등주들이 대장주 제끼고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룹별로, 테마별로 한 3등주, 4등주까지도 같이 모아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도 뭐 다우 형제들이 한번 칠 만큼 쳤고, 그다음에 소프트캠프가 이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개파락 후에 회복을 못하고 이러고 있죠.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는 봐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고, 오픈베이스,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솔루션 또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인 유비케어도 이제 이음봉, 오늘까지 하면 한 이음봉 떨어졌죠.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뭐 이제 큰 반등이 될지, 잠깐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의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일장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뭐 또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장세에 따라 달라지는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, 다시 코스닥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라올 때는 우리가 뭐 차트상 보면은 돌파 매매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. 이제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흐름,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박스권 장세라든지, 혹시 또 이제 700포인트 이자 전고점 구간을 놓고 이 안에서 박스권 장세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돌파의 관점으로 양봉에서의 매매보다는 좀 뭐 이음봉이나 뭐 하다못해 이름봉이나 이음봉 같은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매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것도 리듬을 잘 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, 뭐 이런 구간 같이
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돌파 매매도 곧잘 먹히고 하는데요. 이제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그 오르는 종목들 따라가게 되면 이제 자칫 이제 종목 선정이나 매수 진입이 잘못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이런 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도하고 이렇게 거꾸로 엇박자가 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됐을 때 눌림에 매수하고 반등 때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더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매매가 되실 수 있다. 그 다음에 CMG제약 이 자리를 놓친 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. 진짜 진짜 좋은 눌림 자리였거든요. 얘가 뭐 장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졌을 거니까 어제 조금 긴 음봉이 있었고 여기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놓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한 지지 라인이 될 거거든요.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놓쳤어요. 저도 관종창만 보셔도 뭐 거의 이제 100개 정도의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계속해서 돌려보고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. CMG 제약은 너무 아깝습니다. 얘는 딱 기준선 자리이기도 하고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튼 놓쳤죠. 추후에는 뭐 요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형성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.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진짜 가테오젠입니다. 진짜 대단합니다. 와, 뭐 장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 떨어지고 있었고요. 요 정도 하나 정도 음봉 더 떨어지면 눌림목 공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도 양봉 전환을 하고 마감을 해버리는 진짜 얘는 멋있는 애네요. 정말. 어찌됐건 또다시 저는 조정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테오젠은요. 그 다음에 뭐 여름 관련주들도 비교적으로 좀 견고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유니온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타점에서 큰 반등이 나왔네요. 어제 제가 살짝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어저께 방송에서는.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개인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조금 사고 뭐 여기서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. 얘도 좀 많이 아깝네요.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제일 처음 유니온 방송에서 언급 드릴 때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확실히 언급은 드렸었죠. 얘가 보통은 기준봉 이렇게 세우면 뭐 이런 식으로 봉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봉을 뽑아내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기준봉 세우고 1일차의 캔들을 이렇게 높이 띄워놓고 여기서 떨어지질 않아요. 이 구간 안에서.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대놓고 여기 물량 소화시켜 놓고 위로 한번 쏘겠다라는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박스권 에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 매수 진입 타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럼 뭐 재료도 살아 있고요. 오늘 저도 이제 개인 매매를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좀 받쳐놨었거든요. 근데 오늘 바로 가버려서 조금 먹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종으로 보고 있던 넥슨GT도 오늘 좀 괜찮은 상승이 있었고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. 넷마블도 좋았고 웹젠도 저희가 이때부터서 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얼마 못 먹고 못 견디고 좀 팔아버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잘 가네요. 그 다음에 화천기계도 여기 요렇게
요렇게 진행되던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놓고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죠.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여부 보면서 이 위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흐름 나오면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홍정욱 관련주 고려산업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 와 있죠.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한번 될 수도 있습니다.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한 번 더 떨군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 접근 타점은 121선을 유지를 해주는지 한 3,000원 라인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아난티, 데아티아이 비롯한 대북주들은 뭐 일단은 앞으로 며칠은 그다지 힘이 없을 확률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.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요 구간 안에서 지켜내면서 좀 주가가 흘러가다가 뭔가 또 언급이 있다거나요.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거나 재료가 생겼을 때 다시 흐름은 만들어가지 않겠느냐. 아무튼 크고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는 그림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아난티 같은 경우는 10,000원을 깨기 전까지는 뭐 살짝 깨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아무튼 121선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큰 그림은 뭐 가는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정도 가격대 21선이나 요 정도 가격대를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계속 뭐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. 다른 종목들도 거의 자리는 비슷해서 121선을 깨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. 일신석재나 뭐 푸른기술도 그렇고요. 뭐 인디에프도 요 정도 라인 한 19,000원은 깨지 않고 앞으로 흐름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